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단 집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향에 온 것 같은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네. 와, 돈의 문 옆에 오니까 그래도 돈이 좀 돈 냄새가 보이네. 작년에 돈 빠져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좋네요. 네. 네. 일단 연속 상승이야? 그러네요. 오늘 근데 상승을 다 반납하긴 했어요. 맞아. 막판 갈수록 점점 재미없어지더라. 네. 아니, CES 개박을 하니까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맞아요. 네, 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너무 세게 땡기긴 하더라. 한번 요게 조정이라면 요 정도면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발표 내용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일으킬만 했는데 네. 역시나 주식시장은 기대감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14% 상승, 코스닥은 0.05% 상승,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올해는 일단 시장은 좋아서 오늘 하루 쉬는 거는 뭐 봐줄만 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1,600억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1월 6일 어제도 들어왔고 1월 3일 금요일도 들어왔고 네, 지금 3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이 일단 코스피 순매수 중이고요. 네, 네. 오늘은 하나오션을 1,200억으로 제일 많이 샀습니다. 네. 장 시작할 때 아침부터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좀 알려지면서 조선주가 상당히 좀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네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코웨이가 10% 오르면서 일반 서비스 업종이 3.4% 상승했습니다. 주주하는 책 발표했고 자사주 갖고 있는 거 모두 소각하겠다. 앞으로도 뭐 단기순이익 한 40%를 주주환원 기반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주환원에 애쓰는 모습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현대마린솔루션 6.5% 상승, SK바이오팜도 5% 네. 상승했습니다. 13일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바이오주도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CES처럼. 근데 이제 이것도 딱 시작하면은 싹 사라질 수 있어서 12월 달에 뭐 랠리가 없었거나 11월 달에 랠리가 없었으면은 뭐 그래 이거 막판에 이제 발표할 때까지 간다라고 보는데 그거 약간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셔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참여 기업들이 호재를 발표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컨퍼런스 기점으로 또 급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전기 가스 업종, 제약 업종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3일 제약이 5.7% 상승하면서 요즘 감기 관련주들, 독감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독감 심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아프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지금. 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독감은 아닌데 독감 걸린 사람들은 진짜 크게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튼튼한 사람도 아프는데 뭐 그러고 봤더니 제가 감기에 안 걸려서 신기하네요.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아니 안 맞았는데. 올해는 미스터 코로나 아니야? 꼭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트리플 코로나 거의 없어. 트리플 크라운이잖아 내가. 트리플 코로나 별로 없죠. 크라운이 코로나는 코로나가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트리플 코로나야. 왕관이 3개. 네. 네,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건 게임주들이 속해 있는 IT 서비스 업종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코스피 업종 이름이 조금 바뀌면서 한눈에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IT 서비스, 일반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크래프톤, NHN, 뭐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데서 퍽 떨어졌고요. 그리고 보험주들도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도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수페타시스가 8.5%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대규모 위상증자 발표했다가 안 한다고 또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한다 했다가 진짜. 또 제동 걸었다가 금감원에서 다시 또 여기서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이런 이슈 종목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약간 이해 또는 설득 또는 납득 비슷한 게 되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가 아니라 왜 저럴까에 대한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회사 입장에서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 작은 지분으로 큰 돈을 땡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진짜 나쁜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 이 회사 주가를 띄워준 게 결국 그 유명한 회사하고의 거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혹시 경쟁사가 출연할 수 있다고 회사 내에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럼 이제 주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 조금 무리스러울 정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근데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보면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뭐 제2호의 뭐 그 인수할 제2호 맞죠? 인수할 회사가 무슨 뭐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그럴까 보면 오히려 그 주가적인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속내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 측의 인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소액주주 연대하고 만난다라고 했는데 만났는데 제2호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이 제2호 인수처리는 어렵다. 유상증자도 추진을 하겠다. 대신에 상반기 중에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발표하겠다. 사실 기업가치를 상당히 타격을 주는 결정을 하면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위안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주가가 뭐 8.5% 떨어질만 합니다. 지금 일단 칠 때니 치료약을 내년에 줄게. 상반기에 줄게. 이렇게. 네. 주주 입장에서는 피눈물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뭐 엔비디아에 직 납품하는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벤더로서 상당히 좀 장사도 잘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엄청 뜨겁잖아요. 이런 이슈만 없었으면 이스페타시스 주가도 굉장히 뜨거울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제품을 직납하는 회사가 이스페타시스하고 그다음에 두산전자, 두산전자라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이제 두산이 상장돼 있어서 두 회사가 있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두산은 괜찮거든요. 계속 신고가 랠리 가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사실 그 주가 추이를 그리다가 갑자기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휴전국가 아니랄까봐 이렇게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는 주식시장도. 맞습니다. 네.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이슈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유상증자를 못하게 될까요? 상법 개정안 때문에. 상법 개정하고 이제 유상증자하고는 조금 결은 좀 다르긴 하죠. 이거는 상법 개정돼도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는데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은 이거는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더 성장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인수를 했는데 인수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나중에 홀딱 뒤집어 썼다. 그러면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 어떤 거야 무형 자산 상각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이익을 뚝뚝뚝뚝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식이 되면 이제 그때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라고 클레임 한 번은 걸 수 있지 이미 않을까? 다 늦은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이미 늦지. 근데 어떻게 그럼에도 우리가 M&A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회사 자금을 M&A에 씁니다라는 어떤 경영진의 의사 결정 판단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거는 회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해서 한 거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인수했는데 그 회사도 흑자가 안 나고 본회사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유상증자 자금은 그냥 갖다가 녹아버렸고 이러면 미국에서는 이사회에서 그걸 집행한 대리인을 갈겠죠. 책임 당연히 CEO 가는 거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미국식이고 저는 그게 한국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주주하고 CEO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버티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대주주가 한 30%다 이러면은 갈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거 여지 없죠. 미국 이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그리고 제가 조만간 지난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돼 갖고 지난주에 하는 일렉트로캠이 이번 주말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외국의 주요한 회사에 다녀요. 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다니는데 그 얘기 레이오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직원도 잘라버리지만 임원도 그냥 단칼에 잘라내버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아침부터 뜨거웠는데요. 트럼프가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라디오 쇼에 출연해서 했습니다. 해군 재건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건조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루트로 가야 되고 해군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다. 건조 관련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조선사에 뭔가 도움을 청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언급 때문에 좀 급등했었는데 오늘 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HJ중공업도 16% 상승을 했고요. 현대, 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이런 데 2, 3%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세진중공업도 오늘 6%대 상승했고요. 하나엔진, 성광밴드, 기자재들도 오늘 3, 4%씩 상승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요 세 조선 3사 있죠. HD그룹의 조선 3사가 네. 25년도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조금 실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메리츠는 좀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게다가 4분기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을 했는데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기반은 환율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물론 조선 3사가 환율은 해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환율 노출도는 15에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4분기 평균 환율이 1397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사의 환율 효과는 지난 분기 대비 최근에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처음에 지금 건조 중인 일감이 수주받았을 한 3, 4년 전에 그때 대비해서 환율이 얼마나 올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환율 효과 덕에 영업이익을 이제 컨센 대비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컨센 대비 상회 폭이 현대중공업 15%, 현대미포 47%, 한국조선해양 13% 정도로 네. 추정을 했습니다. 뭐 2년 반 전에 비해서 환이 한 10% 약세니까 원화환산 매출은 10%만 약세인가요? 2년 전에 비해서? 150원 정도 약세였어요. 네, 더 많이 약세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10% 정도 뭐 이익도 증가하고 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근데 HD가 회사를 셀 수 없이 많아졌잖아. 그다음부터 HD는 안 보게 되더라고. 이제는 이런 기업 말고도 많은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이렇게까지 많이 잘게 무슨 채 썰듯이 회사를 썰어가지고 이런 거는 보기가 싫은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요. 저 미국 거 수주 받는다고 뭐 떼돈 벌겠어? 그렇죠. 목표 PBR로 높은 회사는 2.89배, 낮은 데는 뭐 2.4배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가정하는 ROE는 막 18%에서 14% 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ROE 대비해서 굉장히 좀 목표 PBR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그 HD 조선사들 통합해 보면 이제 현대 기아차에 버금가기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넘었고 네. 기아차까지 합산하면은 뭐 모자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HD 그룹 다 합치면은 현대 기아차 두 회사 합산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실적이 잘 나오면 뭐 버금 갈 수도 있죠. 실적은 버금 못 가니까 내가 하는 거. 근데 뭐 슈퍼 사이클이라잖아요. 조선주는. 몇 배가 올라야 되는데 실적이 현대 기아차에 버금 가려면 실적이 현대 기아차 그렇게 만만한 회사들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네.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건 네. 25년도에 좀 가이던스가 아쉬웠던 건데요. 일단 3사의 25년도 합산 매출액 목표를 24년 매출 대비해서는 7%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합산 수주 목표가 209억 달러 정도 발표를 했는데 24년도 실제 수주액보다 한 13%대 적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만 24년도 실적보다 높은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두 회사는 24년도 실적보다 우리 수주 목표가 더 낮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도 사실 목표 대비 53% 초과 달성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감안해 보면 25년에도 뭐 목표는 낮아 보이지만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여기저기 코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요. 현대차 하나만 영업이익이 15조예요. 15조. 물론 조금 빠질 수 있는데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HD 다 합쳐서 15조 나올까? 근처도 못 가. 근처도 못 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그냥 별로 그냥 마음이 안 땡기네요 하는 이유가 다 좋아 다 신나고 좋아. 우주선을 만들려나?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아니 나는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다른 거보다 쪼개기가 너무 싫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뭐 상품 개정안 통과되면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어제 리포트 언급해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JYP가 8% 올랐습니다. 엔터주가 뭐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일단 JYP의 보이그룹 넥스지가 미국 그래미닷컴이 발표한 2025년 주목할 K-팝 루키 8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JYP가 스트레이키즈 이후에 6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넥스지가 뭐 한국, 일본 등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위상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NH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로 나왔는데 퀵플립이라는 신인 보이그룹도 데뷔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데뷔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20일 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공개 뮤직비디오가 6일 날 공개가 됐는데 멤버 전원이 공개된 이후에 초기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4분기 실적은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의 공연 효과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425억 나올 것이다 라고 컨센이 380억인데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그룹이 나온다니까 보이그룹 신형 작년에 자리 잘 잡은 SM의 그 라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M이 요즘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오늘 CES가 열렸잖아요. 하이닉스가 일단 출품을 했어요. HBM3E 16단 공개를 했는데 일단 어저께 그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HBM 캐파를 월 17만 장까지 확대를 할 거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에서 공식화한 거는 아직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4년도 월 10만 장 정도 캐파였거든요. HBM용 D램 캐파가. 근데 이거를 25년 말까지 17만 장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23년도에 3만 장이었다가 24년도에 10만 장, 25년도에 17만 장 됐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 4분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표가 14만 장이었는데 이거를 최근 3만 장 더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 트렌드포스가 25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D램 웨이퍼 투입을 월간 50만 장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D램 웨이퍼 투입이 50만 장이면 이 중에 17만 장이 HBM용 캐파라고 한다면 약 34% 정도를 HBM용으로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전체 D램 가격이랑 HBM 가격이랑.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HBM 비중이 40% 정도다라고 목표를 했고 거기 거의 달성을 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34%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34%면 매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40%를 훨씬 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60%도 초과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캐파 확대 기반은 당연히 수요가 쏠리니까 이렇게 캐파 확대를 결정을 하겠죠. 네, HBM3E의 대규모 생산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건 하이닉스가 유일하다 이렇게 뭐 기사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HBM3E 수율이 10% 미만에 그쳐서 하이닉스로 수요가 쏠리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낮게 추정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10%? 네. 설마 거기도 한국 사람이 가서 만들고 있을 텐데. 네. 그리고 뭐 이미 8단은 뭐 통과됐고 이제 12단 테스트 통과받고 있잖아요. 근데 수율이 뭐 너무 이렇게 편차는 커요. 다른 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훨씬 더 뭐 50% 이상도 내기를 하고 여기는 10%라고 하는데 일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저 수율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공정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는 회사 안 쓰는 회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두 회사는 그죠? 만약에 진짜 수율 차이가 극복이 안 되면은 한미 반도체가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모르는데 기술자들 입장에서 야 이거 패키징 쪽에서 문제야 이러면은 야 한미 반도체 되게 좋겠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한미 반도체 장비를 많이 주문을 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수율이 많이 올라온 걸로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런 얘기네. 또 만약에 수율이 올라오는 게 부정적이면 충분치 못하면 결국은 손맛이네. 그거 장비 맛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네. 어쨌든 실제로 HBM3 22단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 구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받고 있는 게 현재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테크 섹터 추천 기업 25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하이닉스가 포함이 됐고요. 타겟 프라이스가 28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오늘 한 20만 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20만 3천 원까지 찍었죠. 아주 셌었습니다. 네,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하이닉스의 증설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 밸류체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STI, 넥스틴 이런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는데 다만 이번 캐파 상향은 당장 25년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26년도부터 영향을 좀 끼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웨이퍼 투입을 한번 하면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범용 D램 기준으로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HBM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투입을 25년도 그러니까 캐파 상향을 25년도까지 25년 연말까지 한다면
그 투입된 웨이퍼가 완제품이 되어 나오는 거는 그 이후 26년도일 테니까 아마 이 증설 효과는 26년 상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수요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엔비디아도 뭐 에이직 진출하다 그러고 브로드컴도 요즘에 에이직 굉장히 좀 많이 만든다 그러고 전망도 높게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가 HBM4에서 좀 많이 급증할 텐데 이에 대한 하이닉스의 좀 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은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니까 웨이퍼에서 그 쉽게 얘기하면 칩을 만드는 기본 그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완성품으로 나오는 웨이퍼가 한 석 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또 그걸 쌓고 구멍 뚫고 붙이고 하면 또 시간이 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진짜 한 5개월 막 걸린다고 하면 진짜 한번 웨이퍼 들어가서 수율 안 나오면 진짜 완전 와 끔찍하네. 그렇죠. 1년에 2번 반밖에 못 만든다면 물론 이제 계속 넣긴 하겠지만 야 진짜 골 때리네. 그래서 수율 잡는 게 굉장히 수익성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율을 잡기 위한 장비도 많이 채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는 모자른 상황에서는 마진은 전혀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겠네. 그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 네. 네. 그리고 오늘 MTN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단독 보도가 굉장히 많네요. 네, 하닉스가 HBM3 16단을 이번에 CES 2025에 출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공개를 했는데 한미반도체 TC 본더 장비가 적용이 된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장비가 아니라 신형 TC 본더 장비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한미반도체 이외에 뭐 하나 정밀 기계라든가 AMPT인가요? 네, AM 무슨 PT였죠? AMPT. 네, 그 잠깐 존재감이 좀 네, 최근에 사라져서 까먹었는데 네. ASMPT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벤더 다변화를 추진한다라고 알려졌었는데 한미반도체의 신형 TC 본더 장비가 사용된 걸로 보니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좀 독점 체제를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이 보도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좀 급등을 했다가 또 들어서 좀 다 전반적으로 CS 이거 젠슨왕의 발언이 시작된 이후에 좀 오후 들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낙폭은 상승폭은 조금 줄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CES 보셨어요? 엔비디아? 아유, 저 못 봤습니다. 막 이것저것 막 할 일이 너무 많네. 진짜 옮기니까. 예. 네. 아, 정말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로봇 쪽으로도 발표를 했는데 로봇 쪽 발표 그거 했겠지 당연히. 예. 로봇 포트폴리오도 정말 다양하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의 삶으로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야, 나중에 직장 동료 되는 거 아니야? 제 옆에 스타워즈처럼. 제 옆에 사람이 사라지고 로봇이 일하고 있고. Hey 제다이, come on. 네, 부르셨습니까? 야. 제가 나가고 로봇이 저를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아유, 안 되죠. 대체가 안 됩니다. 네. 대체 불가한 일이죠. 네. 아, 그런가요?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